네, 허만세 교수예요. 오늘 예고대로 여러분들한테 통계 특강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어요. 잠깐만 확인하죠. 오케이. 먼저 여러분들이 SPSS를 이해한다는 건 SPS를 돌 줄 알아야 되는데 SPS 프로그램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되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SPSS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료를 내가 올리지 않았죠. 오케이. SPSS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가 입력된 파일이고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스프레드시 들어가죠. 이렇게 펼쳐진 시트에 열과 그러니까 열과 행이 있죠. 열과 행 엑셀하고 똑같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변수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1, 2, 3, 4, 5, 쭉 그죠? 이렇게 행에 대한 번호를 써줬죠. 그리고 탭이 두 개가 있어요. 데이터 보기 탭이 있고 변수 보기 탭이 있고. 그러니까 자료는 어디다 만드는 거냐면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내가 탭 첫 번째 1을 클릭하면 이렇게 1 숫자를 넣을 수 있죠. 2, 3. 지금 내가 하는 게 코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문지를 보고서 설문지에서 답판 그리고 여기를 두 번 클릭하면 다시요. 데이터 보기에서 위에 변수 있잖아요. 숫자를 치면 여기 variable var 0001 그러니까 variable 1 이렇게 나온 거죠. 자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숫자를 넣는 순간에 여기다도 제가 숫자를 넣어볼게요. 이란 숫자를 넣으면 엔터를 치는 순간에 variable 2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거는 컴퓨터가 자동 생성하는 변수의 이름이고요. 그죠? 이름 변수 이름이요. 여기 이름 이렇게요. 내가 이걸 더블 클릭하면 여기 변수 보기 탭으로 넘어가요. 더블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름이 이렇게 되니까 내가 원하는 이름 여기는 id라고 하자. 보통 일련 번호에서 id 이렇게 쓰죠. 이번에는 성별 이렇게요. 성별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변수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유형은 컴퓨터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 너비, 소수점 이런 것들은 자동 지정이 되는데 그냥 알아두세요. 유형은 여기를 위에다 클릭해 보면 더블 클릭하면 숫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 아니구나. 숫자 이렇게 하면 여기 다시요. 이름 있는데 유형 있죠. 그러면 요 탭에다가 셀에다가 클릭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 단추가 나타나죠. 단추를 누르면 유형을 선택할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변수의 유형, 그건 내가 입력하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냐 이런 뜻이에요. 다시요. 입력하는 숫자가 어떤 걸 의미하냐. 그래서 첫 번째 디폴트로 초기 값으로 숫자가 돼 있죠. 입력하는 게 숫자다. 두 번째는 컴마다. 세 번째는 점이다. 지수다. 날짜다. 날짜를 하면 저 숫자를 집어넣는 게 날짜고요. 날짜를 지정하는 방식이 날짜를 넣는 방식이 있어요. 뭐 이런 거죠. 23년 4월 2일 이렇게 써도 되고 2023년 3월 4일 이건 지정이 있고요. 네.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안 볼 거고요. 그냥 숫자 또는 문자. 문자를 넣잖아요. 그러면 저기다가 숫자를 집어넣어도 걔를 문자로 인식해요. 즉 가, 나, 다 이렇게 문자를 넣을 때 이렇게 문자로 지셔야 된다고요. 있죠. 그래서 숫자, 문자 두 개만 아시면 돼요. 이게 전산학에서는 스트링이라고 해요. 문자를. 문자로 입력하는 정보를 스트링이라고 하는데 아래로 써 있죠. 그래서 문자, 숫자 두 개고요. 숫자를 하면 여기 보면 너비하고 소수점 자릿수가 있죠. 여기 너비하고 소수점 자릿수가 있는 거 똑같아요. 너비는 한 칸에다가 몇 자리까지 넣냐. 여기는 8자리까지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1, 그러니까 10,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8자리면 1000만 자리까지 넣겠네요. 만약에 돈으로 따지면 뭐 늘리고 싶으면 늘리면 돼요. 이거를 뭐 이렇게 5로 지정해도 되고. 근데 디폴트는 8, 8자리고요. 소수점 이하 자리는 컴마 찍고 소수점을 나타낼 때 몇 자리까지 표현해 줄까? 두 자리. 이건 표현이에요.
더 넣어도 되는데 보여주는 건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만 보여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문자를 만약에 치잖아요. 그럼 소수점이 없어지죠. 문자는 8열까지 만들 수 있다. 왜? 문자는 소수점이 없으니까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숫자로 돼 있다는 거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뭐 너미나 소수점 아까 그거고요. 레이블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이디가 뭘 의미하냐, 성별이 뭘 의미하냐, 이 변수 이름이 뭘 의미하는지 이름을 붙이는 거고요. 그래서 아이디는 1년 번호다. 1년 번호 이렇게요. 1600장 쳐줬네요. 예, 이렇게요. 그러면 레이블이 생겨요. 그럼 가서 볼게요. 레이블이 뭘 의미하는지 보세요. 아이디가 이렇게 1년 번호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탭을 올리면 이거에 대한 정보가 뜨거든요. 이름, 아이디, 레이블은 1년 번호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성별은요. 이름, 성별, 레이블은 안 붙였으니까 안 나타나겠죠. 있죠?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다시 더블 클릭해서 갈게요. 1년 번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레이블은 변수 이름을 설명해주는 설명을 붙인 꼬리표를 붙여서 그 설명을 넣는 거고요. 없음, 값은요. 내가 없음 하잖아. 그럼 숫자를 그냥 그대로 인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없으면 내가 클릭을 하면 이렇게 또 단추가 나타났죠. 그때 이렇게 넣잖아요. 이번에는 우리가 성별이라는 변수 안에 코딩되는 그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숫자에다가 수 그죠? 들어가는 입력되는 수에다가 레이블을 붙이는 거예요. 보통 그냥 자연수한테는 레이블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수는 레이블을 붙일 수 있냐면 명목 변수요. 그래서 명목 변수라는 게 뭐죠? 기억해 보세요. 수가 자연수, 자연의 수의 의미, 그죠? 원래 자연수의 의미를 담고 있는 수학 체계에서의 수가 아니고 그냥 수가 집합을 나타낼 때 우리가 명목 변수라고 해요. 즉, 1은 남성을 의미하고 2는 여성을 의미하지 1과 2가 자연수의 의미를 의미하지 않을 때요. 그래서 자 우리가 1이 있어. 근데 1은 사실은 뭘 의미해? 남성을 의미해. 이렇게요. 그럼 추가 이렇게 누르면 레이블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명목 변수의 카테고리가 두 개가 있겠죠. 남녀니까요. 그래서 2 있죠. 그럼 레이블은 여성 이렇게요. 그리고 추가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럼 확인됐으면 내가 값에 관한 넣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클릭을 하잖아요. 그럼 보이죠? 이걸 수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변수 보기, 데이터 보기 한번 가봐요. 여기를 더블 클릭해도 넘어가고요. 여기요. 2를 더블 클릭해도 넘어가고요. 데이터 보기를 눌러도 넘어가죠. 탭이 바뀌는 것 뿐이에요. 바뀌면 2가 돼 있죠. 여기 1 하나 더 넣자. 1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내가 요 레이블을 여기 보면 A는 문자란 뜻이야. A, B, C, D. 1은 값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값과 레이블을 바꿔 서로 바꾼다는 게 아니고 보여주는 형태를 바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눌러볼게요. 여기요. 여기요. 누르면 어떻게 됐어요? 여보세요. 여성, 남성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건 레이블을 보는 거예요. 값이 무엇이 1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근데 이쪽은 자연수책이기 때문에 값을 안 넣었어요. 안 넣으니까 그냥 1, 2, 3, 4, 5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남성, 여성 레이블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숫자를 3을 집어넣었어. 남성, 여성, 제3의 성 뭐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선 이 데이터에선. 그래서 3을 넣었어요. 내가 잘못해서 3을 넣었단 말이에요. 오류로요. 그러면 3이 나왔죠. 근데 우리가 레이블을 지정할 때 1과 2만 지정했잖아. 1은 남성, 1은 여성. 그런 경우 3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보세요. 네, 안 나타나죠. 오케이. 그래서 데이터를 다 입력하고 나면 코딩 에러를 찾아야 되는데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나 이런 걸 찾아야 되는데 그런 거 할 때 좋아요. 됐죠? 그리고 무슨 데이터가 이걸 뭘 의미하는 거야 얼른 알고 싶잖아요. 그럼 이렇게 레이블을 붙여놓는 게 되게 좋고요. 또 하나는 레이블을 붙여놓으면 이로 바꿔줄게요. 레이블을 붙여놓으면 분석을 할 때요. 내가 간단한 분석 원래 이걸 설명했구나. SPS는 이렇게 스프레드시트가 있는데요. 메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해 줄게요. 메뉴 구성이요. 파일을 찾아보면 그냥 보통
엑셀 같은 프로그램이요. 파일을 불러오는 거예요. 데이터를 SPS는 창이 3개가 있어요.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창, 그다음에 명령문. 명령문이라는 건 SPS에서 어떤 분석을 해라 할 때 분석하는 방식을 지정하는 명령문이거든요. 명령문 불러볼까요? 네, 볼게요. 이렇게 창이 하나 더 있어요. 됐죠?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빈 창이잖아요. 이게 그죠? 이렇게요. 창이 2개 있는 거예요. 네, 창이 2개 있고 하나의 창이 더 있어요. 다시는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출력 결과가 나오는 창이 있어요. 이렇게 스크립트까지 볼 거 없고요, 여러분. 3개의 창이요. 그래서 데이터 창, 명령문 창, 그 다음에 출력 결과 창. 인터넷 데이터 있는 건뭐 이렇게 3개의 창이요. 그래서 볼 수 있는데 여기 있죠, 결과 창이요. 그리고 재밌네. SPSS는 이렇게 데이터 창을 하나만 띄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띄울 수 있어요. 데이터 이건 아까 원래 있던 데이터 부른 거고 내가 이거 새 데이터를 만든 거죠.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서 데이터 창을 여러 개 한꺼번에 띄울 수 있다는 것. 제가 여러분 나이 땐 SPSS에 이런 게 없었어요. 무조건 창 하나만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처럼 SPS가 좋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좀 나는데, 그래서 데이터 창이 하나 있을 때 작업하느라고 되게 고생했는데 지금 데이터 창이 몇 개월 한꺼번에 열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편안해지긴 했거든요. 또 한꺼번에 띄울 수 있어 좋다고요. 어쨌든 데이터 창이 여기에 있고요. 데이터 창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명령문 창이고 그 다음에 결과 창은 볼게요. 하나 분석 하나 해보서 볼게요. 내가 분석을 하려면 여기 분석 탭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간단한 분석이니까 더 쉬운 방법을 할게요. 여기 보잖아요. 이렇게 내가 클릭하면 이렇게 열을 선택했죠. 성별이라는 걸 선택했으면 여기 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옛날에는 없었죠. 비교적 최신 버전의 새로 요 아이콘이 생겼는데 딱 누르잖아요. 제가 이걸 누르면 기본적인 데이터가 분석이 돼요. 기술 통계량 실행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가면 그럼 이걸 누르는 순간에 기술 통계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편하죠. 기술 통계는 왜 편하냐면 여러분들이 회귀 분석, 상관계 분석을 한다면 변수를 지정하고 선택하고 어떤 옵션을 선택하고 이런 조건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분석창에서 선택을 해줘야 돼요.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서 상관 분석을 한다. 그럼 이별령 상관을 골랐어요. 그럼 변수를 지정하고 옵션을 선택하고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이게 다 손으로 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 변수가 어떻게 생길지 기술을 해봐. 그러니까 통계를 아는 사람들은 변수를 보는 순간에 이 변수의 분포가 어떻고 중앙값이 어떻고 산포가 어느 정도고 이런 걸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선택하고 딱 누르면 결과가 보여줄 거예요. 자, 여기서 창이 2개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활성화되어 있는 창, 활성화되어 있다는 건 보고 있는 창이죠. 그죠? 작업하고 있는 이 활성화된 창은 데이터 창이에요. 지금 뒤에 옆에 제가 옆에 뒤 배경으로 띄워놓은 2번째 창 클릭해 볼게요. 그럼 활성화되죠. 2번째 창은 명령어 창이에요. SPS 2개뿐이었죠. 그런데 이 결과를 분석을 하려면 3번째 창이 딱 떠요. 보세요. 눌러요. 오케이. 3번째 창이요. 그럼 여기는 출력 결과 메뉴 이렇게 써 있죠. 3번째 창이 떠요. 그래서 출력 결과가 있고 이쪽 메뉴에요. 그죠? 뭐가 있는지 쭉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로그는 윤호석이에요. 로그라는 게 뭐냐면 일지죠, 일지. 무슨 작업을 했는지에 대한 메모. 미안해요. 그래서 로그 창이 딱 떠요. 그래서 로그에는 어떤 정보가 담겨 있냐면 SAS, SAS라는 프로그램인데 여러분 SAS를 하면 로그 창을 갖고 작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알아두고요. 그래서 이거를 손으로 원래 다 치는 거예요. 이렇게 get file 됐죠. 그래서 유저가 있는데 파일을 get 가져와라. 이게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클릭을 했지만 클릭을 하는 순간에 컴퓨터는 여기 지금 이 로그 창에 있는 녀석을 실행한 거예요. 이 명령을 만들어서 실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보여줄게요.
내가 이 로그 중 일부를 복사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명령문에 아무것도 없죠. 명령문 창에다 이렇게 넣었어요. 있죠? 그러면 막 색깔이 있죠? 이게 어떤 명령이면 frequencies, 그죠? 그냥 PREQ 여기까지만 쳐도 돼요. 이렇게 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친다고요, 내가. 그래서 자요, free, 그죠? 이렇게요. 내가 치니까 알아서 뭐가 떴죠. 선택하면 돼요, 그냥. 치기 싫으니까. 그 다음에 frequency인데 뭐를 선택하라? 내가 빈도 분석을 할 거야. 그런 뜻이야. frequency가 빈도 분석을 할 건데 variable 또 이렇게 쳐주죠. 알아서 이렇게 내가 치면 된다고요. 타자가 빠른 사람은 이렇게 치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친다고요. variables 저렇게 다 쳐도 되고 그냥 where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variable은 뭐다? 성별이다. 이번엔 id를 해볼까요? id 됐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해라? variables 별로 안 되나? 돼야 되는데. 오케이, 이렇게 할게요. 그럼 variables 다 쳤다고 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번에는 통계치를 됐죠? 이렇게 스탯 이렇게 치는 거라고 내가, 그죠? 여기 있으니까 그냥 치기 싫으니까 이렇게 친다고요. 그 다음에 equals 하고 이게 선택이에요. if all 하면 전부 다 보여줄 수 있어요. all 이렇게 하면요, 그죠? all 다 보여줘라. 그 다음에 뭐를 해라? 이거 기본적이에요. 자, 오더는 명령어는 뭐야? 분석해라. 이렇게요. 됐죠? 마침표. 그럼 보세요. 이게 명령을 찬 거라고요. 아까 제가 여기서 여기서 그냥 클릭 하나로 이 결과를 쭉 만들어냈죠. 그런데 이 클릭해서 명령을 해서 클릭한 거를 어떻게 된 거냐면 SP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살짝 내릴게요. 보세요. 그냥은 클릭하면 여기가 활성화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변수를 이렇게 지정하면 열을 선택하면 요 창이 활성화되죠. 기술 통계량 실행이요. 즉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하는 순간에 뭐를 한 거냐면 이 명령에서 로그에 나타난 것처럼 선택한 거예요. frequency라는 기술 통계를 돌릴 건데 성별이라는 걸 선택하는 것을 뭐라고요? 이렇게 클릭했다고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명령어는 요 뒤고요. 스태티스부터 이렇게요. 얘들은 어떻게 된 거라고요? 컴퓨터가 프로그램해서 요 창, 요 기술 통계랑 요 창에다 집어넣은 거죠. 이걸 클릭하면 컴퓨터가 요걸 짜서 돌리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이렇게 직접 쳐서 했다고요. 아주 옛날엔 다 이렇게 직접 쳐야 되는 때였어요. 그때는 일종의 컴퓨터 랭귀지를 배우는 것처럼 배웠어야겠죠. SPSS죠. 자, 그래서 제가 보세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이 부분을 선택해요. 그래서 여기 파란 단추 있죠? 네, 클릭하면 결과요. 결과창이요. 결과창이 이 출력 결과에 여기까지 있죠. 지금 성별까지 있죠. 똑같은 분석이 한 번 더 일어날까 보세요. 돌려요. 됐죠? 네, 빈도 분석이 똑같은 결과 그대로 됐죠. 하나 더 할까요? 이번에는 제가 손으로 친, 그죠? 아까 이건 붙여오기 한 거잖아요. 로그에서, 그죠? 그래서 클릭했어요. 그랬더니 와, 되게 많이 나왔죠. 자, 그래서 분석을 3번 했어요. 첫 번째는 클릭해서, 두 번째는 명령어청을 이용해서, 세 번째는 명령어청에서 다시 손으로 쳐서, 얘는 로그에서 가져와서, 그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로그가 있어요. 뭐를 한 거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얘는 뭐를 한 거냐, 첫 번째는 보여주는 거고, 자, 뭐를 한 거냐, 메모죠, 보여주고, 로그를 한 거냐, 이렇게 보여준 거죠. 재밌죠? 그래서 로그를 한 거냐 보면 여기서 뭐를 했냐? get file. 이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SPSS 프로그램인데 한테 로딩 시킨 거예요. 자료를 로딩 시킨 거예요. 어떤 자료? 여기 보면 파일이 있는데 동물학 데이터
SPSS에 있는 데이터, 도문학 데이터, 그리고 폴더 어디 있어요? 제가 폴더 복잡하네요. 기본 폴더에다가 제가 드랍박스를 쓰고 그 다음에 만든 수어 폴더라는 게 있어요. 제 컴퓨터에 보여드릴까요? 맞네요. 뭔가 수어 폴더 어디니? 오, 어디니 수어 폴더? 오, 없어졌다. 오케이. 하여튼 저의 폴더예요. 그냥 이건가 보다. 있다. 여기요. 이 폴더예요.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있죠. 수업 폴더. 제 수업 폴더에 가서 쭉 학기가 있고 매년 여러분들하고 수업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2023기 중에 자격 상담 말고 조사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자료겠죠. 제가 이 자료 쓰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 데이터에서 이 폴더에 이 데이터 첫 번째 데이터를 불러와라 하는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get과 file equals 이게 명령어고 따옴표 치고 따옴표 치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한 사람들은 알아요. 이렇게 위에 하나의 그죠? 컴마 그죠? 작은 따옴표 작은 따옴표 이렇게 두 개 치면 파일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셋. 그 다음에 데이터셋도 명령어인데요. 뭐냐면 제가 데이터셋을 지금 두 개 띄워놨죠.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셋이 두 번째요. 여기에 데이터셋이라고 해요. 데이터셋이 여기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셋이 우리가 지금 만든 세 개나 있네. 두 개 있죠.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셋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데이터셋 2로 써 있고 잘 보세요. 여기요. 데이터셋 가로 앞에 있는 이런 파일 네임이고요. 그죠? 여기는 제목이 없어요. 아직 제가 세이브를 안 했기 때문에 제목이 없는 거예요. 데이터셋 세 번째요. 제가 어제 작업하던 데이터셋 첫 번째는 여러분 안 보였지만 이거야. 데이터셋 여기 완이요. 그러니까 데이터셋은 SPSS가 데이터를 여러 개 띄워놓을 수 있으니까 셋 1번, 셋 2번, 셋 3번 이렇게 컴퓨터 지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그냥 파일 네임이에요. 이건 우리가 정한 거죠. 그래서 이 파일은 저한테 가족 상담 수업 듣는 사람들 있죠. 어제 그 검사 성격 정원 검사를 점수 내기 위해서 제가 만든 데이터셋이고요. 사람 이름 있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데이터셋은 내가 아까 처음에 클릭해서 SPSS 열 때 데이터셋을 냈고요. 세 번째 데이터셋은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아직 이름이 없어요. 이렇게 데이터셋을 명령어 출력 결과에서 로그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데이터셋을 부른 거고요. 그다음 new 파일. 저 new 파일은 뭐였죠? 명령을 친 거요. 아까 나 새로 데이터 하나 만들래. 그래서 new 파일 된 거예요. new 파일을 친 거죠. 이것도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get 파일이 하나의 명령어고 그 다음에 데이터셋을 지정하는 명령어. 데이터셋인데 이름은 뭐야? 데이터셋 2로 이름된 지정. 그렇죠? 세 번째 new 파일 하나 부르라고 했어요. 부르는데 데이터셋을 지정해요. 데이터셋 세 번째. 그러니까 데이터셋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왜 필요하냐면 내가 여러 창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데이터셋을 가지고 분석을 할래? 이걸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는 데이터셋 세 번째를 결정할래. 근데 그거 어떻게 결정하냐면요. 이게 데이터셋이 세 개잖아요. 하나, 둘, 셋. 그러면 이 데이터셋을 열으세요. 이렇게. 됐죠? 이 데이터셋을 활성화시키시라고요. 지금 제가 데이터셋, 도문학 데이터셋 있죠? 근데 얘를 이렇게 활성화시키면 돼요. 있죠? 이렇게 활성화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활성화된 데이터, 맨 앞에 있는 이 데이터셋이요. 네. 이 데이터셋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활성화한 상태에서 분석을 하잖아. 그럼 이 데이터가 분석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분석 그러면 클릭하잖아요. 한번 더 누를까요? 네, 그러면 명령어가 돌아와서 여러분 출력 결과 떠요. 됐죠?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 분석을 했어요. 기억해요. 아니면 화면을 돌려보세요. 녹화하면 이런 게 좋아요. 그래서 로그가 설명해줬고 그 다음에 제목이요. 제목 이렇게 끄면 빈도를 돌렸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노트는 이제 노트가 이게 없네. 노트가 별로 내용이 없죠.
노트는 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어쩌고저쩌고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활성화 데이터셋은 번째, 세 번째 걸 돌렸다. 이렇게 자기가 분석한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어요. 통계를 돌리는 사람들은 약간 강박적으로 얘들을 확인해요. 정확하게 돌려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정보를 컴퓨터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본격부터 결과죠. 그래서 결과 그러면 탭이 넘어갈 거예요. 결과 알았죠. 자, 통계량을 돌렸어요. 케이스가 3개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최빈값은 2고 2를 두 번 쳤나보죠. 범위는 1이에요. 2에서 1이니까 최소 최대 나왔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기초 통계량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변수 이렇게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이렇게 보여줬죠. 오케이, 이렇게 첫 번째 분석을 한 거고요. 두 번째 분석이요. 두 번째 분석은 뭐 했냐? 여기 보세요. 그냥 프리퀀시만 했어. 데이터셋은 지정 안 했죠. 그럼 동일한 데이터셋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퀀시 베이블을 성별을 했고 통계치 스태티스틱스는 통계치는 뭐 이퀄스 뭐 했다? 범위, 최소값, 최대값, 중앙값을 보여줘라. 모두가 중앙값이에요. 그죠? 그래서 모두가 중앙값 맞죠? 헷갈리네. 오케이. 그래서 최소 중앙값을 보여줘라. 됐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명령을 명령했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됐죠? 그 다음에 성별 이렇게 보여줬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한 거냐면 제가 명령어 창에서 로그에서 어떤 부분을 복사에다가 요거 돌린 거예요. 요거 됐죠? 이렇게 돌린 거예요. 이렇게 돌린 거예요. 그 다음에요. 제가 세 번째 손으로 쳐서 한 아이디를 분석한 거 있죠? 여기도 보세요. 뭐를 했어? 명령어가 프리퀀시하고 베리블을 했고 아이디를 했고 통계를 뒀는데 이번에는 위에 로그를 보면 어떻게 했냐면 통계치로 나와야 될 거 레인지를 나오고 미니 최소 모드 이렇게 나와라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어떻게 한 거죠? 아이디하고 스태틱스 뭐야? 전부 보여줘. 이렇게 제가 5를 쳐버렸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나왔어. 통계치, 기술 통계치를 보여줄 수 있는 거 다. 이게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거야. 평균, 평균 오차, 중위수, 최빈값, 그죠? 중위수, 최빈값, 그 다음에 표준 편차, 분산, 매도. 그러니까 여기까지요. 평균 중위수 최빈값까지는 우리가 보통 중앙집준치라고 하는 거예요. 가운데 가장 대표하는 값이 뭐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분산, 외도, 편차, 범위 이것들은 다 뭐죠? 얼마나 퍼져 있는 삼포도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외도 첨도는 분포에 관한 값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소 최대는 범위죠. 이렇게 합계라는 것도 값을 다 더했을 때 얼마가 나오냐. 이것도 통계치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통계치를 다 보여줬고 통계량형 모든 통계치를 다 보여줬어요. 아이디에 관해서. 그 다음에 아이디 이렇게요. 아이디의 분석 결과. 그러니까 요거를 보기 위해서 명령한 거예요. 이건 그냥 기본 통계치를 보여준 거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하나 해볼게요. 여기 보면 분석이 있어요. 제가 분석을 가면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빈도 분석을 다시 해요. 빈도 분석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분석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요. 분석할 때 어떻게 해요? 분석을 가요. 여기서부터 할게요. 이게 낫겠다. 분석하는 거 잠깐 있고요. 파일이 어떻게 되냐면 파일이 있으면 보통 파일을 불러오기, 열기, 데이터 가져오기 이런 것들 하죠. 그 다음에 저장하고 다른 일로 저장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편집을 해서 자르고 붙이고 이런 거 해야 하는 거예요. 그죠? 케이스로 이동하고 변수를 삽입하고 이런 거 그죠? 변수 삽입 한번 눌러볼까요? 그럼 이렇게 하나 삽입됐죠?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서 변수 삽입 이렇게 해도 돼요. 아니면 얘를 그냥 열 자체를 다 지워도 돼요. 필요 없으니까. 지우기 엑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편집을 하는 기능들이고요. 보기는 이제 보기 이 화면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격자를 넣을 건지 말 건지 이런 거고요. 도구 모음도 어디까지 보여줄 건지 이런 거고요. 데이터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셋을 가지고 붙이고 정렬하고 바꾸고 등등 작업을 하는 것들이요. 되게 많죠. 그래서 구조를 변환하고 파일을 분할하고 파일이 데이터가 있으면 1000명 있으면 500개 500개 자를 수도 있고요. 케이스를 일부 1000개 중에서 내가 랜덤으로 200개만 선택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명령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큰 데이터를 막 만지고 조작하고 할 때 한 번씩 다 써야겠죠.
그 다음에 변하는 데이터를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변수 계산을 한다고 한다면 현재 데이터에 있어서 새로 데이터를 바꾸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고요. 하나씩 하나씩 하려면 끝이 없겠네요. 아예 시리즈로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도 있네요.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에 분석에선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석 그래프인데요. 그래프를 먼저 하고 분석을 할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때 그래프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레가시 대화상자 그래서 뭐 어떤 막대 차트를 하나 그려보고 싶어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형태가 있어야 보통 단순을 선택하고 정의를 하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성별이란 녀석을 집어넣고 뭐 이렇게 돌려서 확인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겠죠. 이런 기능들이 있다고요. 재밌는 건 제가 이거 꼴보기 싫으면 이렇게 지워도 돼요. 이렇게 감출 수 있어요. 그죠?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감춰버리거나 아니면 얘를 그냥 지울 수도 있어요. 잘라내기든지 지우기 하잖아요. 그러면 없어져요. 날라가요. 꼴보기 싫어서 없애버렸어요. 뭐 이런 것도 되고요. 재밌죠? 제가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통계 프로그램을 잘하고 싶으면 마치 컴퓨터 오락 프로그램 전자오락하는 거, 게임하는 거요. 오락하는 거 첫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까지 완파하는 밤새서 완파하는 그런 때 있죠. 저도 여러분들한테 해봤어요. 그런 마음으로 SBS 시즌 모든 기능을 내가 다 한번 익혀버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다 익히잖아요. 한 번씩 다 해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통계 전문가가 돼 있겠죠. 적어도 SBS 전문가는 돼 있겠죠. 그때 여러분이 보는 세상이 좀 달라져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도 달라져 있을 거고 통계만 잘해도 꽤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시 가요. 분석을 가서 내가 복잡하죠. 아까 클릭 한 번 하면 됐는데 분석 가서 이런 다양한 종류의 이것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통계 전문가가 되겠다 그러면 다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저 여기 있는 거 다 해봤어요. 이건 안 해봤다. 다이렉트 마케팅. 그죠? 다 한 번씩 분석해봤어요. 여러분들이 뉴럴 네트워크 신경만 분석 이런 것도 재밌어요. 빅데이터를 분석한다는 관점에서 데이터 마이닝 이런 관점에서는 이런 신경만 분석. 그러니까 뭐 이거 너무 길어지니까 안 할게요. 신경 분석 이런 거 다 해보면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분석에 가서 종류를 선택하는데 여러분들이 분석의 종류를 알아야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내 연구 문제 연구 과서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해석을 할 것인지 생각할 때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석의 내용들을 간다고 선택할 때 하는 건데 우리는 일단 기본 기술 통계를 해서 빈도 분석을 갈 거예요. 빈도 분석을 갔는데 아까는 변수를 하나씩 했죠. 근데 이번엔 제가 하나 지정하고 두 개 지정하고 이렇게 단추를 누르면 넘어가게 됐어요. 이때는 반대 단추를 누르면 선택을 하지 않을래 이러는 거예요. 지금 뭐를 하는 거라고요? 내가 분석할 변수를 선택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쉬프트를 눌러서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할 수도 있어요. 두 개 다 클릭했죠. 그리고 넘기면 두 개 다 돌릴래 이렇게 할 수 있죠. 변수가 많으면 컨트롤 키를 해서 내가 첫 번째 변수, 두 번째 변수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고요. 쉬프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지막 선택까지 다 해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넘겼죠. 그런 다음에 아까 지금 이제 변수를 선택한 거예요. 이렇게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가 무슨 작업을 한 거냐면 명령문 창이요. 이 명령문 창에서 frequency라는 명령을 할 거야. frequency라는 걸 돌릴 거야 한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그래 frequency 돌려봐. 제가 frequency는 어떻게 선택했어요? 분석에 가서 분석의 종류 중에 기술 통계적 빈도 분석 클릭한 거예요. 이렇게요. 이런 거 똑같아요. 여기 나타났죠? 그런 다음에 그럼 빈도 분석을 어떤 변수를 돌릴 거야 할 때 여기 보면 variables 중에 성별 여긴 id 그랬죠.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저는 frequency를 하는데 variables를 하는데 id와 성별을 두 개 다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첫 열은 끝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통계치 통계량은 어떤 거 할래? 여기서는 range, minimum, maximum 모두 했죠. 저는 두 번째는 all 했죠. 그거 선택하는 거라고요. 갈게요. 가서 선택하는 거예요. 자, 평균 선택하고 그 다음에 모드가 최빈값이죠.
그다음 미디언이 중이 있죠. 앞부분에서 제가 모드 보고서 최빈값 아니 맞다 그죠? 실수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디언은 중위수고요. 모드는 최빈값이고요. 가장 많은 빈도가 나오는 값. 왜 헷갈리지? 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위수 최빈값 이렇게 선택하는 거죠. 중위수를 선택하고 그다음 학교는 선택하지 않을게요. 올은 아까 선택했고요. 자, 매도하고 첨도를 보여줘.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이건 분포의 특성을 보여주는 거고요. 삼포도. 자, 편차 보여주고 분산 보여주고 그다음에 범위 보여주고 최대값 보고 최소값 보여주고 그리고 사분위수면 25%에 해당하는 점수가 얼마 50%에 해당하는 점수가 얼마 백분율에서요. 그거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했어요. 계속 눌러요. 그 다음에 차트도 보여줄까요? 차트는 그냥 히스토그램을 보여주는데 거기다 정규급번 이렇게 벨커브 모양을 안에다 그래프에다 그려줘. 이렇게요. 계속 선택했어요. 차트 선택하고 형식은 아까 그처럼 뭐 이런 거 오름차순을 할래 이런 건 디폴트로 쓰면 되고 또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보세요. 집중 확인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요거를 할 때 여기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닫혔죠 컴퓨터를. 그리고 여기 클릭하죠. 이게 확인이에요. 선택 실행이란 말이에요. 실행하는 거 똑같이 확인을 누르는 순간에 결과창에 따르르 떠요. 아셨죠? 따르르 떠요. 볼게요. 확인. 일단은 결과창에 따르르 떴죠. 그죠? 모두요. 주의수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로그가 있죠. 뭐 했어요? 내가 성별을 했는데 통계량은 표준 편차, 별량, 프리퀀시, 그 다음에 최소값, 최대값, 평균, 미디안. 미디안이 중앙값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중위수. 그러니까 모드는 최빈값이었죠. 오케이. 제가 아침이라 좀 정신이 없네요. 아니 모드하고 아까 내가 모드를 중앙값이라고 말했다고 최빈값인데요. 그죠? 미디안이 중앙값이에요. 그래서 말했죠. 그대 아이디, 성별,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그리고 이렇게 내려서 봐도 되고 이렇게 클릭해서 봐도 돼요. 자, 성별의 그래프, 그 다음에 일련번호의 그래프. 이렇게 그래프를 보인 거죠. 그 다음에 빈도표 여기요. 그러면 빈도표, 여기 히스토그램, 밑에는 그래프고요. 여기 빈도표요. 자, 빈도표를 보여줘. 그럼 빈도표를 갔죠. 히스토그램을 보여줘. 그럼 히스토그램을 갔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빈도표 중에서도 아이디를 보여줘. 아이디, 이 녀석이요. 여기 빨간 화살표 있죠? 이 녀석이 활성화됐다는 뜻이에요. 성별 보여줘. 이렇게. SBS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통계량은 있죠. 자, 여기서 제가 아까 변수를 두 개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통계량이 쫙 보이죠. 변수를 선택한 만큼 옆으로 쭉 늘어서 계속 보여줘요. 변수 두 개뿐이 안 선택했어요. 근데 변수를 아까 하나 선택했을 때는 통계량을 보여주면 가서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통계량 하나만 나와 있죠. 즉 통계량은 모든 변수를 다 보여준다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개별적으로 선택한 변수를 개별적으로 선택한 변수의 개별의 통계치, 즉 빈도표를 하나 이렇게 보여주게 돼 있다고요. 있죠? 자, 그러면 출력창은 일단 한번 닫게요. 그러면 저장하는데 보통 출력을 저장하지는 않아요. 있죠? 물론 하나 보여줄게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 결과를 한글이라는데 적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눌러서 그죠? 얘를 그냥 복사하면 돼요. 이렇게 복사해서 한글에 가서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좋죠? 깨지지도 않죠? 편집도 가능해요. 그래서 아주 좋은데 그거는 컴퓨터가 발달해서 그냥 쉽게 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보통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얘를 왼쪽을 마우스 오른쪽 제가 누르잖아요. 그럼 내보내기라는 게 있어요. 내보내기를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내보내기가 어떤 뜻이냐면 SPSS에서 지금 출력처에 나온 결과들을 다른 데로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보낼 개체라는 게 SPS 결과창에 있는 지금 표나 저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선택을 하겠다. 선택한 거죠, 제가. 선택을 안 하고 만약에 선택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보내기 어디니? 내보내기요. 됐죠? 파일에서 내보내기를 하면 이 파일 전체가 가요. 그래서 이땐 모두 그러니까 지금 출력 결과에 있는 모든 개체, 모든 내용을 다 보낸 거예요. 선택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만 클릭해서 내보내기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선택한 거예요. 저 지금 선택한 도표만 보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긴 내용들이에요. 어떤 녀석 어떻게 보낼 거고, 그죠? 형식은 워드 다트잖아요. 네. 여기 보면은 아직은 한글이 지정 안 됐을 거예요. 어떤 형태로 보낼 거냐, 그죠? 네. 그래서 엑셀 형태로 보낼 거냐, 엑셀 파일로 보낼 거냐, 아니면 뭐요? 워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형태로 보낼 거냐 이렇게 돼 있죠. 그런 다음에 파일 이름 경로를 지정하죠. 그래서 여기로 보내라. 경로 지정을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이 경로 지정하려면 머리가 좀 아프긴 한데 해줄게요. 수업 폴더로 가고 제 폴더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경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조사론 폴더로 선택을 해서 여기다 이름도 부를 수 있죠. 연습 이렇게 부를까요? 연습 됐죠? 그러면 경로 지정해서 이름도 정했죠? 그럼 연습 딱 파일로 저장해라. 그래서 확인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던 개체가 어디로 갔다고요? 제가 지정한 폴더 여기 있나요? 네, 이 폴더에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면 연습 이렇게 딱 있죠. 그래서 클릭하면 하도 많은 걸 띄워놔서 좀 시간이 걸리네요. 안전 모드로 들어가 버렸네요. 이러면 기분이 나쁘지죠? 원래는 떠야 되는데 안 뜨네요, 이 녀석이. 다시 해볼게요. 하여튼 파일이 지정됐으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칠 거냐? 아니면 그냥 복잡한 내보내기 배워야겠죠. 복잡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복사를 해서 이 박스 전체를 복사해서 워드에다가 붙여넣기 해도 되냐? 누가 쓰겠어요? 이걸 쓰겠죠. 근데 내보내기 기능은 파일 전체를 한꺼번에 다 내보내거나 이럴 때는 훨씬 편리해요. 그리고 내보낼 때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옛날에는 내보내기 기능이 안 됐어요. 아니 바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붙여넣기 하는 기능들이 한글로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내보기능을 꼭 쓸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컴퓨터가 더 좋아지니까 프로그램이 좋아지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보내기를 할 수 있다는 거 됐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엑셀로 내보내기를 하라고 해요. 엑셀에서는 이 셀이나 이런 작업을 하기가 훨씬 좋죠. 그런 다음에 엑셀에서 편집을 한 다음에 형태도 바꾸고 그런 다음에 뭐 한글로 띄워서 작업을 하면 보고서 작업을 하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SPSS 사용하는 아주 기본적인 설명들을 제가 다 기본적으로 한 거죠. 얘들도 붙여넣기 돼요.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뭐 워드로 가든지 한글로 가든지 그죠? 좋은 세상이에요. 저희 때는 이런 게 잘 안 되는 세상 컴퓨터를 가지고 쓰다 보니까 지금은 아주 좋은 세상이라고요. 깨지네? 아직은 깨지나 모르겠고요. 마이크로 워드에서는 안 깨지죠. 근데 한글에서는 깨지죠. 이런 게 뭐예요? 서구 애들이 만든 자기들끼리 만든 프로그램들은 더 많이 호환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은 SPSS에다가 호환이 뭐 이렇게 한글 변수명을 이렇게 쳐놓잖아요. 한글 이름을 성별 이렇게요. 그런데 옛날엔 이런 게 안 됐었어요. 그래서 다 영어로 쳐야 되고 한글은 잘 인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호환성이 많이 좋아진 거고요. 지금처럼 그림은 바로 붙여넣는 경우는 마이크로 워드에서 되는데 한글에서는 깨지네요. 저 프로그램이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요? 지원하지 않는 형식의 그림이니까 지원하는 형식으로 한번 확장자명을 바꿔서 할 수 있고 이렇게는 될 거야 아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복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한번 해보죠. 그죠? 뭘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SPS에서 카피해서 바로 한글에 넣었더니 이렇게 지원하지 않는 파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복사한 거를 어디요? 마이크로 워드에다가 넣고 마이크로 워드에서 카피해서 한글에다 붙여넣기를 했더니 바로 되죠. 네. 왜 그러냐면 한글과 그러니까 SPSS 파일 내용이 마이크로 워드로 들어갈 땐 마이크로 워드 포맷으로 정리가 됐고 거기서 그 마이크로 워드에서 쓰는 포맷을 가지고 한글에다 바로 붙여넣기가 된다고요. 마이크로 워드하고 한글은 거의 호환되죠. 무슨 얘기냐면 파일을 부를 때 블로기 저장하기 뭐 이런 거 할 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뭐 이런 거 할 때 여기 확장자명에 가서 바꾸면 이거죠. 워드 문서로 바꾸면 마이크로 워드 형식으로 지정돼서 저장되었다고 그래서 서로 호환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되는 거고 SPS는 호환이 잘 안, 그 부분이 호환이 안 되니까 그럴 거고요. 엑셀과 같은 거는 무조건 호환이 잘 됐고요. 오케이. 시간이 되게 많이 갔네요. 그래도 조금만 더 할게요. 재밌어서 집에서 취미로 세트로 다 만들어서 유튜브에다 다 올려놓을까? 여러분들 보게 이런 생각을 갑자기 했어요. 제가 그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작업하는 거 보여줬어요. 보여줄 건 많은데 다 어쩔 수는 없고 분석하는 거 이제 조금만 보여주고 가줄게요. 이렇게 명령어 창이 있잖아요. 그러면 명령어 창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거 안 했어요. 왜냐면 분석을 했죠. 분석을 했는데 내가 분석을 해서 기술 통계를 했으면 여기 클릭해 보면 아까 했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SPSS가 내가 어떤 명령어를 한번 실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컴퓨터에다가 자기 캐시 메모리겠죠. 메모리에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지고 있다고요. 있죠. 물론 얘를 끄면 사라지겠죠. 다시 열었을 때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내가 이 데이터셋을 지금 컴퓨터 CPU에다 올려놓은 상태에서는 그죠? 기억 장치가 캐시 메모리가 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능이 있을 수 있냐면 한번 분석을 했죠. 그럼 여기 보면 리콜 기능이 있어요. 리콜 이거요. 최근 사용한 대화 상자를 다시 호출해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 하면 이렇게 끌리면 뭐가 이렇게 팝업창으로 이렇게 뜨죠. 이거를 상자잖아, 박스잖아요. 다이얼로그 박스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유저 여러분들 도스 시대는 다 손으로 쳤는데 지금 뭐라고요? 이렇게 컴퓨터가 나한테 어떤 그림, 명령어 그림 박스를 보여주고 그거에서 내가 뭐를 집어넣고 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하죠. 우리가 컴퓨터한테 명령을 넣죠. 프로그램들한테. 이제 앞으로 이런 것도 다 말로 하게 되는 세상이 오긴 할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런 박스 창이 안 나고 손으로 다 쳤어야 했다는 거. 손으로 다 쳐야 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이런 명령어창을 다 일일이 손으로 쳐서 컴퓨터를 움직였다는 거고요. 지금은 이런 명령어창을 치는 걸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 명령어를 가리키면 컴퓨터 싫어하는 사람들은 나 못하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유저 프렌들리하게 이렇게 박스로 만들어준 거예요. 더 쉽게.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통계를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사실은 지금 세상은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할 때는 이렇게 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되게 힘들어했는데 지금 다 이렇게요. 쉽게 집어넣으시죠. 그래서 이거를 컴퓨터 프로그램과 유저 우리하고 다이얼로그 대화한다고 해서 다이얼로그 박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다이얼로그 박스를 컴퓨터가 한번 했으면 다시 가죠. 제가 기술 통계를 하면 똑같은 기술 통계를 하면 아까 제가 선택했던 걸 통계나 이런 거 다 똑같이 가지고 있죠. 어떤 거라고요? 컴퓨터가 캐시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리콜 다시 불러내는 박스가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했던 것들이 있는데 다른 거 되게 많이 했네요. 그런데 메뉴에 빈도 분석이죠. 제가 클릭을 하잖아요. 그럼 그 빈도 분석 박스가 그대로 드러나요. 오케이 됐죠? 그래서 여기서 확인 누르면 똑같은 분석의 결과 제가 아까 결과창을 아웃시켰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확인 다시 나왔죠. 그죠? 몇 번 해도 똑같아요. 써도 아웃시켜 할 거야. 괜히 메모리 낭비야 하고 저장 안 하고 대신 리콜 불러서 그죠? 리콜 불러서 그대로 다시 돌리면 되니까요. 그러면 컴퓨터를 끄면 도대체 이 리콜
막 사라질 거 아니에요. 껐다 다 시키면 SPS 프로그램을 껐다 다 시키면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내가 작업한 걸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기능이 있냐면 보세요. 빈도 분석을 불렀는데 확인하면 명령이 실행된다는 거죠. 여기 재설정하면 이거 다 지워져요. 지금 저장한 거, 뭐 통계량 선택한 거, 차트 선택한 거 다 지워지는 거고요.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붙여넣기가 있어요. 페이스트요. 이 붙여넣기 뭐냐면 지금 내가 빈도 분석 명령 이 다이얼로그 박스에서 지정한 것들 일종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쓴 것들 내용을 컴퓨터가 가지고 있어요. 메모리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명령어 창에다가 붙여넣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여줄게요. 명령 창 있죠? 네. 이게 지금 두 개 명령이 있어요. 여기다가 지금 이 내용을 그대로 붙여넣어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메모리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다 클릭한 것들 마치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쓴 것들 내용을 여기까지 다 쓴 걸 완성된 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확인 누르면 그 명령을 실행해서 결과를 보여주는데 붙여넣기를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세요. 짜잔 하고 이렇게 떴어요. 하나 더 있죠. 데이터셋을 액티베이션 시켜라. 어떤 거? 데이터셋이라는 게 명령어요. 자, 데이터셋을 골라라는 거죠. 액티베이션. 데이터셋이 지금 3개나 떠 있어요. 여기요. 하나, 둘, 데이터 3개 있잖아. 하나, 둘, 3개. 그죠? 그걸 뭐 하라? 세 번째 거를 액티베이트 해라. 그러니까 이 데이터셋을 지정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정한 다음에 프리퀀시 명령. 아까 내가 그대로 한 거 그대로죠.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 아직 결과 없어요. 안 돌아간 거예요. 그냥 페이스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선택해서 실행 하면 어떻게 돼요? 결과창 뜨죠.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분석을 한참 하고 분석을 했다가 지웠다가 다시 보고 또 보고 오늘 분석하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분석하고 할 때 똑같은 걸 계속 클릭하거나 클릭은 그래도 쉽죠. 이렇게 다 이걸 쳐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저처럼 워드치기 하는 사람은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번 명령어를 할 때마다 어떤 다이얼로그 박스에서 명령어를 만들 때마다 분석에 가서 다이얼로그 박스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상관 분석해요. 이별령 상관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 자 아이디하고 성별하고 보내봐. 상관관계를 좀 보여줘. 그럼 확인 누르면 결과가 뜬단 말이에요. 확인 결과 떴죠? 그래서 상관관계표 이거를 다 해서 출력도 언제든지 뭐 내일 보고서 작업은 내일 해야 되는데 이 상관관계표가 내일 쓸 거야. 그럼 그때마다 커튼 페이스트 하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어. 그러면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요. 리콜해서 이별령 상관을 해서 뭐라고요? 붙여넣기. 됐죠? 그러면 얘들을 뭐예요? 이제 명령문 여기 보면 이쪽도 그렇지만 여긴 제목이 없고 여긴 명령문도 제목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별표가 붙어 있죠. 이건 뭐냐면 저장이 안 됐다는 상태예요. 지금 파일 상태가 저장이 안 돼 있고 임시 메모리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건데 제가 저장을 눌러요. 명령을 저장하겠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또 파일이 여기 있네요. 아이고 가시죠. 뭔가 많네요. 제가 열심히 살았죠. 이렇게 많이 수업했네요. 그 다음에 주사름 가서 명령문인데 이것도 명령문 1이 명령문은 명령문 창도 몇 개 있으니까 1, 2, 3, 4 계속 뜨겠죠. 그래서 나는 이게 아니고 연습에 명령을 넣겠다. 이렇게 하면 여기 보세요. 연습하고 확장자가 .sps죠. 얘는 .sav예요. 얘는 sps예요. 됐죠? 그래서 확장자가 달라요. 그래서 명령어처를 저장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요? 소폴더에 가서 여기 보면 연습 이 녀석 떠 있죠. 이 녀석은 뭐요? 명령어처럼 신텍스라고 해요. 그죠? 여기 보면 SPSS 유형이야 보이죠? SPSS 신텍스 파일이다 이렇게요. 그죠? 그래서 얘들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얘 이제 명령 있으니까 사라졌죠. 근데 이 명령을 다시 부르고 싶어요. 그러면 폴더에 가서 SPS가 열린 상태에서 누르잖아요. 그러면 SPS 딱 되죠. 이거 갖고 언제든지 돌리고 싶은 거 계속 다시 돌리면 되죠. 그죠? 그러면 결과창에서 결과가 계속 항상 나오죠. 그러니까 출력창은 저장하지 않아요. 또 뭐를 가지고 다닌다고요? 예.
명령어창, 데이터하고 명령어창만 있으면 언제든지. 이것 하나 더요. 데이터 창을 쓸 때 한 가지 여러분한테 팁을 드리면, 여기 데이터셋 요 명령 있잖아요. 그리고 분리도 돼요. 이게 독립된 명령어예요. 그런데 지금 얘가 데이터셋 세 번째를 열렸겠지만 데이터셋이 바뀌겠죠. 예를 들어서 요 녀석한테 내가 파일을, 여기도 별표가 있으니까 이름이 안 지정된 거죠. 저장해라. 그러면 이것도 연습 1 저장했어요. 됐죠? 그럼 연습 1이라는 파일로 저장되겠다고요. 그리고 여기 뭐 확장자가 SAV, 통계 SAV라는 걸 보면 전 세계 유일한 공통어예요. 뭐냐면 SPSS의 데이터 파일의 확장자를 SAV로 지정해 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저장하잖아요. 저장하면 또, 그러니까 저장도 명령어란 말이에요. 세이브를 해서 our 파일을 밖에다가 넣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죠? 어디요? 내가 디렉토리를 지정했고, 디렉토리 사회복지 조사론 디렉토리 안에다가 뭐예요? SAV 연습 1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컴프레스는 찍어 눌러서 꼭 거기다 찍어 넣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넣어라 이렇게 해서 출력이 보여졌죠. 그래서 저장하면 여기 보세요. 연습 1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아까는 데이터셋이 3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얘를 이제 삭제해요. 그러면 데이터셋이, 건드리면 안 되고, 데이터셋이 여기 있죠. 이름을 지정할 때 도문학 SPSS 데이터.save인데 뒤에 .save가 없었죠. 그러니까 뒤에가 확장자고 .save는 그냥 이름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셋인데 이 녀석을 돌리고 싶어요. 이 녀석을 돌리고 싶은데, 아까 명령어창이요. 이 명령어창이요. 됐죠? 이 명령어창을 그대로 쓸 수 있을까? 쓸 수 있어요. 뭐만 같으면? 변수 이름만 같으면. 변수 이름만 같으면 쓸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제가 얘를 돌리잖아요. 그러면 결과를 볼게요. 결과 보면 뭔가 문제예요. 이런 거 없어요. 지금 데이터셋이 아까는 세 번째잖아요. 그죠? 아까는 세 번째인데 지금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셋 두 번째잖아요. 근데 거기 아이디란 명령 없으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변수명이 동일하지 않잖아요. 그럼 쓸 수 없어요. 근데 변수명이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아까에서 만든 성별이죠. 그죠? 아까 데이터셋에서 요거요. 그런데 여기도 성별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명령어 그대로 먹어요. 그죠? 명령어.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이 통계를 가리킬 때 뭐 하지 않아요. 이렇게 명령어창을 막 쓰는 거를 가리키지 않아요, 처음에. 근데 명령어창을 사용하면서 SPSS의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꺼번에 이해하면 훨씬 편해요. 이건 그냥 제가 데이터 분석을 몇십 년 동안 하면서 익힌 거죠. SPSS를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사용하기 편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이제 하나하나 분석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데이터셋, 제가 SPSS 책을 써놨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아니 대학원생들한테 원래 특강을 계속 했던 녀석들을 다 모아서, 학과에서 했던 것들을 모아서 그냥 책을 하나 내놓은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이거예요. 언제요? 2015년도에 통계 특강 하면서 만들어진 자료들이죠. 그래서 이 자료인데 이걸 책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책으로 만들어서 학부에서 자료분석 통계론 가르칠 때 여러분들한테 SPSS를 좀 쉽게 다가가라고, 책의 완성도는 좀 많이 떨어지는데 보기는 편해요. 이렇게 원래 특강 자료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고, 여러분들한테는 어디 있냐면 자료실에 가면 제가 이것들을 안 올려줬나? 여러분들한테 안 올려줬네요. 대학원 수업에서 하나요. 어쨌든 이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면 말씀하세요. 그래서 SPSS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라서 얘들을 보면서 이 책에 이거를 분석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연습할 수 있게 데이터도 매칭되어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성별에 따라서 분석을 하는데 성별에 따라 평균 비교를 해야겠다. 그런데 독립표본 T 검증을 해야 되겠다. 독립표본이라는 건 서로 다른. 그래서 성별이 그러면 뭐로 정의돼 있어? 코딩이 어떻게 돼 있어?